이제 내면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고요히 자신의 호흡에도 또 뛰는 혈압과 맥박, 심장, 이 모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만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고 있구나. 단지 그냥 알아차려 봅니다.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나의 몸도 그 호흡에 따라서 뭔가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바뀌어가는 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아무런 알아차림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쉬어지던 숨에도 아, 이 숨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에 따라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그 놀라운 호흡에 대해서 단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몸에서 쓰이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우리에게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주어지고 몸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그 공기와 숨,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처음부터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숨과 호흡과 생명에 대해서 다만 그대로 존재하면서 느껴봅니다.
이렇게 호흡뿐만 아니라 나라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것들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물, 공기, 바람, 나의 가족, 나의 내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넓게, 더 멀리,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마치 거미줄처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처럼 그런 모든 존재들이 각각 연결된 채로 함께 호흡하는 장면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같은 공기를 나눠 쓰고 같은 물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더 커다란 시스템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마치 내 안에 여러 부분들이 함께하듯 내 안의 시스템과 더 멀리, 더 넓게 연결된 거대한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함께 연결된 시스템을 잠시 떠올립니다. 그 안에서 잠시 존재합니다. 아마 이 지구라는 한 시스템은 더 널리, 더 멀게, 아마 온 우주로도 또 선생님들이 각각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더 확장시켜 봅니다. 더 연결해 봅니다. 믿고 따르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조상님, 부처님, 알라, 어떤 분이시든 그 안에서 잠시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도 나의 심장은 뛰고 호흡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온 우주 안에도 연결이 어떤 곳은 약해지고 어떤 곳은 이어지고 계속 변화하겠지만 이 연결된 감각, 이 연결된 느낌을
내 몸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 감각을 고스란히 몸에 기억한 채 이 자리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선생님들 갑자기 오늘 체크인하는 걸 다르게 해서 이게 뭔 일이야 하셨을 텐데 아주 짧게 했는데 벌써 11분을 했네요. 이런 방식도 괜찮으셨나요? 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더 큰 시스템과도 연결되도록 하는 게 IFS의 목적일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여러 어떤 현상, 부분, 내면, 이름은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또 외부적으로도 세상과 연결되도록 하는 게 결국 IFS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연결돼서 같이 책을 읽게 되는 게 참 반갑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읽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조금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셨어요. 댓글로 적어주셔서 저도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고, 이 책을 읽게 되는 게 사실은 이역 이진선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선구자적으로 분리학이나 또는 IFS나 또는 연구나 책 번역이나 정말 많은 것을 해오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감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분리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는 견해가 좀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지난 시간 그 유튜브 녹화한 올린 것에 댓글로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분리학에 관련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한 게 있어서 제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그런 곳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학술 게재지가 아니어서 DBP나 그런 데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제이얼리나 또는 이옥 이진선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를 저도 갖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52페이지 거절하는 모든 방법을 읽어볼까요? 자, 이 부분을 광민자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52페이지 거절하는 모든 방법부터 53페이지 중간에 감내하게 됩니다.까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선생님.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수용과 거부, 준수와 반항, 양보와 저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법을 탐구합니다. 지금은트 프로이드가 관찰했듯이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대체하고 투사하고 억압하고 합리화하고 원상태로 되돌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는 종종 많은 내담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인 비수용 전술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 수용은 심리적 건강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슬픔을 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수용하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수용 진술이 아니오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오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수용을 촉진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담자의 참 자아와 부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저는 수용이나 변화를 촉진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보호자들의 소원 목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내면 비판자 팀, 관리자 부분들은 추방된 부분들의 소위 결점과 단점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치료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와 그 반해서 사후 반응적이고 달래며 주의가 산만한 팀, 소방관 부분들은 수치감을 불어넣는 관리자들을 조용하게 그리고 고통받는 추방자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러한 긴급한 목표를 위해서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추방된 부분들의 딜레마를 가져오는데 추방된 부분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억제당하는 것을 견딜 수도 있고 또는 반항하며 내담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압도하며 소방관 부분들, 종종 자살 시도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각 범주의 부분은 현재 상황과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담자와 변화 또는 수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내담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옵션 어느 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추방된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부분들은 그 수치감을 불어넣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관 부분들은 신속하게든 천천히든 내담자를 죽여서 수치감을 해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분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담자들은 과거로 밀쳐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밀쳐버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끝없이 마음 가운데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참고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수용이나 변화를 추구하면 치료가 암울한 프로젝트로 바뀌게 되는데 내담자들은 도움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만 감내하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네. 잘 들어오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페이지 없애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장경남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담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는 내담자의 부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내담자의 모든 부분들에게 개방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내담자의 부분들이 참 자아를 만나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나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돌보미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파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해리포트, 황금 나침반, 소름 끼치는 동화. 아이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나쁘다는 생각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더 많은 정신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성인들은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부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 또는 거부가 가져다주는 유익한 항상 무엇이 수용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거부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담자들과 함께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추적한다면 치료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이 이끌어 나갈 때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내담자가 죄책감에서 친척을 보호하거나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친척의 약점을 수용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스킬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개입이 내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내담자가 정중하게 피하는 것이 제 실수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의 내면을 체크한 결과 제 안에 내담자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내가 유능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담자의 죄책감을 추방시키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어린 시절 부모 역할을 한 경험 가운데는 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순응하여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을 추방하려 했다면 우리는 군림하는 보호자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변화와 불운의 소용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추방자들이 치유될 때까지 보호적인 부분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추방자를 변화시키거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돌보미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결론이 나와 있네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다. 결국 추방자를 도와줘야 이 필요성이 사라지겠지요. 자, 이제 55페이지 거절하는 많은 방법들을 좀 읽어볼 텐데요. 거기부터 동일시 연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같이 해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기 동일시 연습까지를 김소정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좀 양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거절하는 많은 방법들. 아니요라는 단어는 2살짜리 아이의 삶의 중추이며 평생 동안 자신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아니요는 위험한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보호적인 부분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비수용 전술인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는 몇 가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옵션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들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먼저 어떤 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것과 그것에 대처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피비 크레이머는 대처 전략이란 상황 혹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관리하거나 해결하거나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방어 기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서 작동하고 우리의 내면 심리 상태, 우리가 느끼고 보며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크레이머의 방어 기제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부분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1. 모든 방어는 타고난 반사. 이에 얼굴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아기가 눈을 감는 것과 그 반사에서 비롯된 자발적 운동 반응. 이에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편안함을 위해 뒤로 물러서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신적 방어로 변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은 발달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고 사용되며
아이의 인지적 성숙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내부 또는 외부 자극의 존재나 의미를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은 유아기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늦어도 7살 전후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생각 및 의도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투사라는 보다 정교한 방어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투사는 청소년기에 다시 동일시 다른 사람의 태도, 신념, 믿음, 가치, 행동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라는 방어에 의해 점진적으로 가려집니다. 부정과 투사는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일시는 자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가능합니다. 부분 언어. 아이의 부분들은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른 보호 전략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는 내면의 것이든 외부의 것이든 방어 사용을 증가시킵니다. 부분 언어, 개인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 내면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영향을 받게 되면 보호적인 부분들은 그들의 자신의, 그들 자신의 나이, 기질, 능력, 경험에 맞는 방어를 사용합니다. 3. 방어는 불안의 주관적인 경험을 감소시킵니다. 부분 언어. 보호적인 부분들은 방어를 사용하여 추방된 부분들의 수치심과 다른 보호자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4. 방어는 인식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인식은 방어를 비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부분 언어. 방어는 다른 부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어를 불가피하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호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 거야. 혹은 이것은 바뀌지 않아. 그들은 오즈의 마법사처럼 커튼 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적어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종종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크레이머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면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방어를 비효과적으로 만든다고 전제하지만 제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고 인식은 그들이 어떤 특정 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법사 오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보았을 때 그의 교묘한 술책의 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인식은 방어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소방관 부분들의 노력을 조명할 때 왜 그들이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방어의 과도한 사용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분 언어. 보호자들이 활동적이고 양극화될수록 정신과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6.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미성숙한 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지만 성숙한 방어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적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분 언어, 어린 부분들을 운전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연습, 공일시, 당신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에게 이 사람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분들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에게 이 사람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본받는 데 있어 그 부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분들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은 이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IFS 용어로 그 피비 크레이머라는 사람의
대처 전략에 대한 글들을 하나하나 그냥 IFS 언어로 번역을 다시 해본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좀 다시 적어본 부분이네요. 자, 이제 57페이지 의절된 행동과 소유된 행동을 더 읽어볼 텐데요. 거기부터 59페이지 부정하기 위해 주의합니다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 거기를 혹시 변미경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의결된 행동과 소유된 행동. 네, 소리가 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네, 의절된 행동과 소유된 행동. 이제 보호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서 힘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거의 없을 때 보호적인 부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호적인 부분들이 인식과 생각을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그문트와 안나 프로이드 둘 다 수많은 이러한 비수용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은 불안, 두려움, 수치심 및 분노의 관리를 목표로 인식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크레이머가 지적했듯이 어릴 적 위험은 발달 단계로 볼 때 미숙한 전술을 불러냅니다. 크레이머는 부정, 투사 및 동일시에 대한 발달 타임라인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아래에 언급된 다른 방어 기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보호자들에게 그들의 나이를 물어본 끝에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방어의 목록, 알파벳 순서입니다. 먼저 프로이드 개념에 있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부분 언어로 방어를 다시 설명합니다. 행동으로 표출하기, 프로이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행동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행동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있던 내담자는 상사에게 창피를 당하고는 퇴근 후 바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IFS의 관점에서 사후 반응적인 보호자, 소방관은 사전 예방적인 보호자들, 관리자의 억제 기능, 수치감 불어넣기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치감을 느끼는 취약한 부분들, 추방자의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수치감을 불어넣는 관리자는 원래 외부를 향했던 모욕이 중개인, 즉 내면의 공급자가 되는 것에 주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정하기 부분부터 읽어볼 텐데요. 밑에 부정하기부터 60페이지, 공격자와 동일시하기,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유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부정하기. 네, 프로이트, 부정하는 것은 무언가를 안심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치료를 받으러 와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정상적이고 꽤 괜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질이 난폭하고 화가 난 후 자살 시도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휴일을 보낸 후 그는 치료받으러 와서 어린 시절 항상 혼자 있을 때 어머니가 한 번 이상 자신을 신체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그는 이것을 부인하며 치료사에게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몇 분 동안 그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것과 그것을 부정하는 것 사이를 구합니다. 그는 정말로 혼동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지어내고 있습니까? IFS의 관점에서 경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보호자들은 위험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 발달 단계로 볼 때 미숙하고 단순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하기, 프로이트. 대체하는 것은 공격적인 충동을 대체 덜 강력한 표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동료들 앞에서 상사에게 창피를 당하고는 퇴근하여 파트너나 자녀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습니다. IFS 관점에서 이 보호자는 수치심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치를 당한 후 취약한 상대방을 작고 무력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효능감과 힘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호자가 치료사에게 수침을 불어넣는다면 진실로 취약한 누군가에게 비판적이기보다 우리는 그 부분이 문제 해결에 치료사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와 매우 관련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판단받으며 굴욕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격자와 동일시하기. 프로이트. 공격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후 공격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보호적인 부분들은 내담자의 삶에서 공격적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IFS 관점에서 보호자들은 내담자를 안전하게 지킬 목적으로 내담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격자를 모방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수치감을 불어넣음으로써 내담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작아진 상대방에 비해서 내담자가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 거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투사하기, 프로이트. 투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대가 자신의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오히려 부모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IFS 관점에서 보자면 보호자들은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생각, 행동, 충동이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투사적 동일시에 관여하기. 프로이트. 이와 관련해서 투사적 동일시에 관여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그러한 감정과 의도를 유도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고는 그들이 복수심을 느낄 때까지 수치감을 불어넣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IFS 관점에서 보호적인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생각, 행동, 충동이나 행동을 부인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하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바로 이러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합리화하기, 프로이트.
합리화하는 것은 인지적 왜곡, 억압 또는 무시를 통해 사건이나 충동을 덜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는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변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는 어떤 보호자들은 다른 사람의 비윤리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변명하며 대립을 피합니다. IFS 관점에서 보호적인 부분들은 물질적, 정서적으로 또는 자아 이미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우리의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주장합니다. 63페이지 끝에까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억압하기. 프로이트. 억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충동을 인식하고 있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IFS 관점에서 보호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겁먹은 부분들, 우리가 추방자라고 부르는 부분들의 생각, 이미지, 감정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헬이라고 부르죠. 실행 취소하기. 프로이트. 마지막으로 실행 취소는 어떤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행을 취소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마치 그 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실행 취소하기가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교통사고에 연루된 여성은 그 사고, 이미 일어난 사고인데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10분 일찍 떠남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IFS 관점에서 실행을 취소하는 보호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이 달리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시간이 앞으로만 가는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인 것에 불과하며 예를 들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후회만 하는 그런 거죠.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시간을 넘나드는 부분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실행 취소 전략은 원치 않은 현실을 잠시 나중으로 미루는 것에서는 성공하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현실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실행 취소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느낌을 지속적인 위협의 상태로 유지하여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대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실행 취소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끝난 사건의 여파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삽입구로 추가한다면 우리는 또한 실행 취소를 막는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랄한 뉴 에이지 금원인 만약 그것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어날 운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냥 이런 뉴에이지에서 어떤 사조가 있죠. 그것과 불자의 혼란스러운 화두이기도 한 당신은 당신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정확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행을 취소하는 보호자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일어날 운명이었어. 그렇게 생겨났더라도 나는 그대로도 완벽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당화하면서 어떤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죠. IFS 교육을 받은 불교 스승인 로크 켈리는 LOCK라고 해서 라크 켈리라고 하는데요. 그의 명상 중 하나에서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청중에게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켈리의 2015년도 책 Shift from Freedom 혹은 그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 끝까지 읽다 보니까 조금 길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대목을 밑줄을 좀 그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셨나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음, 저는 음, 여기 투사적 동일시에 관여하기 이 부분에서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이거를 IFS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풀어주니까 굉장히 좀 훨씬 이해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이제 투사적 동일시 부분을 네. IFS 관점에서 여기 좀 보호적인 부분 이렇게 쭉 이 내용이 굉장히 참 훨씬 그 현장에서 내담자를 바라보거나 다른 부분을 바라볼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굉장히 좀 현장적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직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쏙 마음에 들어오네요. 네. 저도 여기 읽으면서, 아, 가스라이팅,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가스라이팅, 요 투사적 동일시 요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더 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54페이지에 네. 한 밑에 중간에서 좀 밑부분인데요. 하지만 내담자가 어린 시절 부모 역할을 한 경험 가운데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녀가 수능하여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을 추방하려 했다면 우리는 군림하는 보호자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조금만 이해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읽으면서 아우 네. 아쉬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저도 제가 음, 번역한 책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네, 위에 예를 네, 들어 저는 내담자가 죄책감에서 친척을 보호하거나 고치려고 음, 하기보다는 친척의 약점을 수용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내담자가 친척을 보호하거나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죄책감에서 친척의 약점을 수용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죄책감이 있어서 네, 친척을 뭔가 친척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음, 음,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내담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근데 그렇게 한 게 자기가 어떤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스킬적인 개입인 거죠. 그래서 스킬을 바탕으로 한 이런 개입을 자기가 한 건데 그게 할 때는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실수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실수였냐? 자기 안에 내면을 체크해 보니까 내 안에 내담자의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을 지금 추방시켜 버리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담자의 죄책감을 느끼는 걸 내가 좀 뭔가를 개입을 해서 이걸 바꿔주고 싶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셨던 걸로 전 이해가 돼요. 치료자가요? 네네네. 그래서 네, 자기 안에 음, 내담자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내가 유능하다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죄책감 느끼는 걸 느끼지 않게끔 뭔가 개입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가 친척의 음. 약점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 그거 죄책감 때문이야. 그렇게 이 얘기를 딱 해버린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
군림하는 보호자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 역할을 한 경험 안에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내가 짐이 되는 존재여서 원치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할 때 엄마를 도와줘야 돼. 아빠를 도와줘야 돼. 라는 죄책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내가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어떤 보호자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부모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나의 삶 전반에서 군림한 보호자였을 텐데 그걸 알아보는 작업 없이 그냥 그거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네. 이 네. 내담자가 마사스위지 이 저자가 너 그렇게 한 거 죄책감 때문이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순응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을 그냥, 이건 죄책감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추정을 해버렸으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의 어떤 시녀처럼 굴고, 그랬던 자신의 어떤 보호하는 부분을 알아볼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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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음, 군림하는 보호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뭐지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음, 내담자에게 전반적으로, 어, 나타났던 뭐 보호자라던가 뭐 이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줬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충실하게 번역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떤 네, 내용인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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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주셔서 저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제 안에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딸이니까 엄마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면 다 내 탓이다.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엄마 대신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 역할을 한 경험, 그게 저의 보호자이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그렇게 나서서 막 돌보고 돌봄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저의 상담자로서 큰 어떤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담하면서 그런 돌봄의 부분이 구원자처럼 나타나면 항상 상담을 말아먹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거 알아갈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또 이해하게 되고 저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죄책감과 그로 인한 보호자, 또 치료사가 그걸 고치려고 빨리 뭔가 내담자에게 나타날 때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거나 빨리 그 부분을 추방시켜 버리려고 뭔가 개입하는 거 너무 흔하죠.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네, 저도 그 상담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석을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에 쫓길 때나 뭐 이럴 때는 그냥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자르기가 조금 어렵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제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영 개운치가 않은 그런 경험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현타가 오죠, 또.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맞아요. 좀 마땅한 방법은 못 찾았는데, 그래도 천천히 가야 되겠다. 내 마음에서 그때 생겨나는 파트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좀
그랬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갖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그럴 때 또 우리 안에 좋은 치료사가 되기를 바라는 비난하는 부분이 막 현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제목처럼 수치심이 또 올라오는 부분이 또 건드려지고, 그러면 또 내담자를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지요. 네, 항상 참나가 어젠다가 없다라고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안건이나 주제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의 주제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치유의 길로 내담자를 뭔가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의 부분을 보고 분리하고 슬로우 다운하고 참나 상태가 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순간순간 부분이 나타나는 게 그리고 또 잘못도 아니니까요. 부분이 없으면 뭐 우리는 입산수도해갖고 뭐 어디 여기 삶에서 살기가 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이 저희들한테 좋은 기능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과잉 반응을 하고 과잉 역할을 할 때 이제 부작용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은 이제 좀 불안하고 뭔가 유능감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게 막 작동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그 조금은 오버하는 것 같은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파트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해주시니 참 감사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희망적인 것은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고 제가 논문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IFS 치료사의 참나 경험 탐구.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참나가 뭔가 줄어들거나 또 나타났다나 그런 경험을 선생님들도 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5명, 미국에 5명 이렇게 제가 그 대상자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리처드 슈얼츠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사 스위지는 없었지만 케이 가드너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평균적으로 35년 이상 IFS 치료를 하신 분들이었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참나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나도 있지. 다들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너그러운 눈으로 또 걸어가고 또 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고 이 책도 보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음. 숨 많은 나, 완벽하지 않고, 부끄럽고 창피한 나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최근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상 시작할 때 제가 아직도 그런 최근에 저의 치유 경험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됐고요. 52페이지에 비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수용하기가 어렵구나. 수용이 진짜 어느 정도가 수용이 돼야지만 수용이 될까?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걸 계속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안에도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길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명수 선생님 지금 카메라를 딱 켜셨는데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 집에 불날 뻔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명상하다가 그거 안 했으면 도입 부분에 그거 안 했으면 불났을 거예요. 이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네. 제가 1시간 전에 그 위에다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상하다. 이렇게, 이랬는데 뭔가 자꾸 냄새가 나는. 그래서 지금 막 끄고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좀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유, 살렸어요. 이 북리등이 오늘 저희 집을 살렸습니다. 아유, 음.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까 못했는데 제가 이거 네, IFS를 잘 몰라서 네, 되게 막 이상한 질문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체하기에서 IFS의 관점 그러니까 59페이지에 네, IFS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동료들 앞에 내담자가 창피를 당하고 퇴근해서 되게 약한 존재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뭔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IFS 관점에서는 효능감과 힘을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음, 이 보호자의 그 내담자 안에 있는 이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라는 것을 약한 존재인데 풀면서 자신의 어떤 보호자의 효능감과 힘을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본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관점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왜곡적인 어떤 방어 기제다. 되게 음, 부정적 방어 기제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점인데 IFS에서는 이 부분을 보호자가 있다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불어넣는다. 근데 이제 치료자가 여기서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아 결국은 보호하려고 내 있는 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어넣어서 치료자가 이것을 이제 다시 재질문할 때 판단받으면 불이익당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재질문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내담자라 하여금 조금 이 시점에 제가 내담자라면 조금 참나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되게 제가 이게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받고 싶었어요. 음. 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교명수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고 그렇게 있는 게 느껴졌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맞나요? 생각하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선생님이 딱 고기를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아주 음,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음, 우리가 배운 정신분석에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긍정적인 방어 기제이고 어떤 건 부정적인 방어 기제인 것처럼 우린 배웠죠. 근데 음, IFS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부분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발달을 시킨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도 수치심을 자기가 느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걸 덮어 씌워서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고 나는 우월하게 느끼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수치심을 넘겨버리는 그런 보호자가 있는 것뿐인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걸 음, 부정적인 거다, 긍정적인 거다라고 음, 말할 수 없이 그냥 대체하는 방식인 거죠. 음, 그 밑에는 당연히 수치심을 느끼는 추방자가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IFS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민을 가지고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하신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그 눈을 감고 있을 때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감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명상할 때 눈을 많이 감죠. 그리고 외부적인 감각에 그래서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음, 내부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해요. 음, 그런데 사실 이 IFS 치료가 내부적인 감각이 굉장히 좀 필요한 치료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것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는 걸 알아차리거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걸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이 IFS 치료거든요.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26일에 상담학회에서 학예 그 상담학 연수회를 할 때 이너센스 컬티베이션이라는 걸 할 건데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타니아 롤만이라는 인류학자가 미리 이야기를 한 개념이고요. 내면에서 어떻게 그런 감각을 만나고 그걸 정교하게 조금 더 알아갈까가 이 IFS 치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시간을 가질 것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준비를 안 했네. 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책인데요. IFS Internal Family System Therapy New Dimen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IFS 치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책이어서 이 책을 꼭 번역하고 싶다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유경 선생님, 여기 계신 유경 쌤이랑 다른 두 분이 도와주셔서 번역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8월 중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유경 쌤이 한 말씀 해주시죠. 번역하시면서 어떤 점이 뭐 좋으셨는지, 어떠셨는지. 고생하셨.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IFS에 대해서 조금 더 저를 좀 강제로 조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나 같이 공동 번역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강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경 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번역을 하셨어요. 마사스위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모태가 된 수치심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이 책보다 조금 더 압축되고 훨씬 더 요약적인 그런 챕터여서 유경 쌤님이 그 책을 맡아서 번역을 해주셨고 또 리처드 슈월츠의 정말 중요한 챕터도 유경 쌤이 맡으셨었죠. 어렵지 않으셨었나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그게 저는 뭐 그냥 상담 현장에서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 현장에서만 이게 기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일했는데, 그분의 이삶 속에서 그 이런 IFS를 생활화하는 뭐 마치 신앙인처럼 뭐 음. 그런 관점을 막 보여주셔가지고 야, 네. 이거는 진짜 이게 삶하고 상담하고 분리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같이 동반 성장해야지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조금 저는 접할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예, 음. 뭐 일종의 뭐 아까 현타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현 선생님이 축하드린다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어쨌든 제대로 번역하려고 네 명이서 스터디하면서 꼼꼼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번역하면서 실수가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구매, 번경 선생님 하셨구나. 근데, 그 예약 구매 하시는 분들한테, IFS 상담하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만한 기록지, 그런 것들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만드는 거 그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만들면서 요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디에 뭘 넣을까 막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요. 이어서 계속 책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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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